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그, 좀, 이거 읽어보시고요. 뭐, 25년, 프로필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VIP 회원 상담,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하시면 되고요. 제가 원래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요건 야간 선물이니까 무시하고 오늘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엔비디아가 오늘부터 이제 액분에 들어가죠.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 주식도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골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ISM 서비스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제조업은 아닌데 서비스업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소비가 좋다라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사실 18만 2천 건이 전망치인데 27만 건이 나왔으니까 고용이 엄청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고용의 세부 내역을 보면 거의 서비스업 쪽, 이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에 PMI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는 형태죠. 실업률은 약간 상승돼서 호재인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다시 올라가면서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그 CT하고 JP모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T하고 JP모건이 원래 두 이제 증권사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증권사였어요. 근데 어제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CT는 9월 달로 인하가 됐고요. JP모건은, 갑자기 이제 7월 달로 인하한다고 얘기했던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증권사였는데 갑자기 고용지표 딱 나오고 나서 9월 달도 아니고요. 11월 달에 그것도 한 차례만 인하할 거라고 전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렸죠. 기존에는 뭔 소리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럴 수도 있나요? JP모건? 아니, 고용지표가 못 됐길래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7월달 하나도 없고요. CT 9월달, JP모건은 11월달 그것도 딱 한 차례만 인하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용지표가 그만큼 이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JP모건 희한해요. 저런 믿음이 안 가죠. 7월달에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다가 이게 뭔데? 자주 있는 일인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11월달 한 차례만 인하하겠다? 에휴. 하여튼 어쨌든 존중합니다. 천디비아. 그래서 이제는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해서 오늘부터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이 지분을 팔았죠. 그래서 이제 재정은 보완해서 이제 네옴시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별로 못 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거의 동해 관련한 테마주가 다 집어삼켜 버리잖아요. 이게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한번 테마가 붙어버리면 그걸 또 누가 들어갔던 세력들이 그걸 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정시적으로 보면 이제 선물은 롤오버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7일,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까지 롤오버를 보면 오늘도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 수치가 안 나왔고요. 금요일까지 롤오버는 5,500계약 순매수인데요. 또 오늘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롤오버 수치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아직까지 현물 베이스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게 현물 베이스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용잔고도 3조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조절하네요. 그러니까 세력주, 개별 테마주가 약간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곧버스도 개인들이 좀 반대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에 묶이는데 종목들의 순환매가 되게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3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랜만에 제가 요걸로 이제 와우넷에서 있을 때는 요 한글 파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와우넷을 안 가니까 이제 이런 거 없죠. 최근에 보면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가 빨라졌습니다. 네,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예전의 테마주하고 지금 테마주는 또 다르죠. 지금 테마주는 동해 시추 관련 테마주죠. 이게 예전에 막 또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쪽과 관련한 테마가 또 막 떴던 적이 있었죠. 근데 화장품 테마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동해 시추 관련 테마가 막 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문제는 얘기입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종목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우량 종목들이 모멘텀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그 모멘텀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래서 밸류업도 뭐 사라져 버렸고요. 그다음 반도체 HBM도 조금 이제 약간 식어가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2차전지가 이제 급반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순환매가 좀 빨라지는, 급반등하는, 요렇게 이제 좀 순환매가 빨라지는 형태인데, 이 순환매가 빨라진다는 건 시장이나 우량주의 그 종목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환매로만 돌고 개별 테마주, 어떤 동해 시추 관련 이런 재료가 나오니까 또 테마주 뜨고 막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트레이더의 선수가 아니면 이게 따라 붙다가요, 엇박자 난다고요. 그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형태의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코스피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코스피에 보면 그 현물 수급이 이렇게 잘 안 빠져요, 이렇게. 네.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지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제가 6월 달에 짧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락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큰 추세는 아직은 현물이 크게 매도를 하기 전에는 조금은 우리가 너무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지난번하고는 이제 현물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 현물의 단기적인 추세는 분명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큰 추세, 중기적인 추세는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국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경제TV를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나름 주식 이 분야에 있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개별 테마주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시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렌드라는 것을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3년치를 매수를 하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요거는 몇 년 뒤를 보고 매집을 하는 겁니다. 즉, 제 예상이 맞다면, 외국인들은 대선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뭐 잘 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대선이 끝나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저평가는 배신을 해도 시장에 대한 저평가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막 유튜브나 막 이런 쪽에서 보면 너무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국내 시장을 너무 막 비하하고 미국 시장을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여러 데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싸고 좋은 국내에 좀 좋은 주식을 좀 발굴해서 매집을 하기에 딱 좋은, 왜 신세계 보면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좋은 주식, 싸고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매집하기에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순환매가 짧게 나오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따라하지 말고요. 트레이드 선수가 아니면 자꾸 엇박자 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소신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할 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매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안 보일 때 파생 매매를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어떤, 대표님 저는 1년 내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럼 1년 내내 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1년 내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부족한 거지. 실력이 출중한데 1년 내내 안 보입니까? 저는 잘 보이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파생은 정말로 시세에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 깨지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파생을 하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는, 파생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할 때 그냥 시장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매매를 차원에서 공부하면서 시장 공부하다 보니까 파생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네. 이거면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파생 매매를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주식을 좀 매매하고 파생을 이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파생이 메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와운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끝을 좋게 본 적이 없어요. 제발 좀 볼 때만 하고 파생을 메인으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제가 가끔씩 얘기해 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멘탈이 좀 무너졌을 때, 어떨 때 무너지는가 하면 손실이 좀 많이 나거나 최근에 자주 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좀 쉬고 해야 됩니다. 주식도 그렇고. 왜냐하면 멘탈이 무너지면 자꾸 급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중독처럼 또 그 손해 났던 걸 또 단기간에 또 복구하려고 또 매매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멘탈이 무너졌을 때 따라하는 매매, 내가 손실 나서 이걸로 했고 뭐 동해 시추 쪽으로 붙어갖고 건석을 하고 막 이렇게 급하게 가기가 딱 좋은 매매잖아요. 왜냐하면 테마주나 아니면 2차전도 그렇고 종목의 순환매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짧고 빠르죠. 그죠? 그런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매매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좀 급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요.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싸고 좋은 주식. 싼 기준이 제가 분명히 좀 저평가된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저평가된 종목이 싸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차전지가 예전에 그렇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기업 가치는 저평가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퍼가 낮거나 이런 개념, PBR이 낮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싸다라는 개념은 항상 얘기했지만 미래의 어떤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한 1년 뒤, 6개월 뒤에 이 섹터나 이 주식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퍼나 PBR 이런 것들을 가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밸류업을 통해서. 한계가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은 저는 비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따라다니는 매매보다는 지금 때일수록 좀 요런 형태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번 테마가 끝나면 이제 동해 시추 관련 테마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주 화장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고, 기타 5월 달에 올라갔던 테마주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미리 이제 길목지키게 하는 게 낫죠. 차라리 크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절대로 서둘러선 안 되는 시장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좋은 중형주나 옐로칩을 다음번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매집해서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무료 시황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